네,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신아메리칸 드림 시간 하나금융투자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부장님께서 이제 공부해볼 종목으로 인텔을 들고 와주셨어요. 네네. 사실 지난주부터 좀 주목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또 시세 분출이 나왔거든요. 예, 뭐 조금 방송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뭐 아까도 이제부터 막 그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네. 반도체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 CEO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산업,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 많이 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좀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좀 고려하고 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와서 뭐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텔이 조금 과거에 조금 패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인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텔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텔은 사실은 이제 1968년에 창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메모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를 만든 회사였는데 현재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뭐 CPU, 컴퓨터 관련 칩셋, 서버, 랜 제품, 컨트롤러, SSD 등 컴퓨터 전반에 걸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70년부터 80년까지는 이제 메모리 업계 1위 기업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기업들이 조금 메모리 시장을 참전을 했고요. 그때 이제 치킨 게임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인텔이 과감하게 메모리 사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1971년부터 만들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많은 8비트 가정용 컴퓨터에 인텔의 칩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1979년에 출시한 8088 CPU는 IBM PC에 채택이 되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IT 혁신, 컴퓨터 붐 속에서 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뭐 286, 386, 486 같은 프로세서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대표주자로 자리를 잡았고요. 펜티엄이라는 브랜드까지 승승장구를 하면서 CPU의 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뭐 개인용 PC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서버 프로세서 시장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뭐 IT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인터넷 수요 폭발과 함께 꾸준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텔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여전히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이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인지도를 쌓기까지 굉장히 특별한 마케팅 기법이 있었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마케팅 기법일 텐데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PC나 노트북 제조사가 인텔 CPU를 탑재한 제품을 만들면 인텔이 비용을 지원해서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뭐 제조사는 광고나 전단지 그리고 제품 자체에 인텔의 로고를 삽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텔이 이제 CPU는 인텔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좀 심어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는 인텔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텔의 발목을 잡은 거는 좀 비용 절감이었는데요. AMD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는 인텔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CEO가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을 통한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만 힘을 쏟으면서 많은 개발 인력들이 좀 빠져나갔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CPU에 좀 중대한 버그가 발견이 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AMD가 그때를 치고 나오면서 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시장에서 비록 AMD에게 지금 빠르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또 하고 있고 또 오늘 엔비디아 이슈도 나온 만큼 뭔가 기대 요인이 있으니까 오늘 부장님께서 주목을 해주신 거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부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인텔의 제품군이랑 사업 분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텔의 제품이 뭐 컴퓨터, 서버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군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5G, 통신,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AI, 분석 등에서 이제 인텔의 칩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플랫폼 제품인 CPU, 뭐 칩셋부터 가속기, 보드 및 시스템, 통신 연결 제품, 그래픽 처리 제품,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면은 이제 PC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40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한 49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매출이고요. 여기서 이제 AMD라든지 퀄컴, 애플 등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스 제품군을 출시하였고 세계 최초 PC용 와이파이 6위 인증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룹으로 인텔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서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이 258억 달러, 하나로 한 31조 원 정도 되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AMD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ARM 아키텍처 사용 업체들과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AI 가속이 내장된 프로세서 등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이제 IoT 분야인데요. IoT 분야는 이 IoT 기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분야고 또 하나는 이제 2017년에 인수한 모빌아이, 자율주행 업체죠. 자율주행 업체 모빌아이에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IoT 부분이 40억 달러, 모빌아이 부분이 14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텔이 이 모빌아이의 IPO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7년에 15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던 이 회사는 현재 한 5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웃돌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텔로서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여 투자를 좀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 솔루션 그룹으로 4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최근 이제 인텔이 SK 하이닉스에게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한 10조 원 정도의 매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블 솔루션 부분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인 FPGA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쟁업체인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 참전을 했고, 인텔은 기존부터 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5가지 사업 부문 좀 요약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인텔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1년 동안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거든요. 분명히 애플이 돌아섰다라는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이슈도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히 기대 요인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최근 1년뿐만이 아니고 인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14나노 공정이 장기화가 됐고요. 10나노 공정도 지연이 됐고 애플과의 결별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7나노 출시 연기, 그 아직까지도 출시가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인텔에는 이제 악재가 발생을 많이 했고 이는 꾸준히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실 대부분의 악재는 조금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경쟁사의 AMD나 엔비디아와 이제 여러 가지 재무 구조라든지 지표들을 비교해봐도 인텔이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CEO 팻 겔싱어를 2021년 2월에 영입을 했고요. 이 겔싱어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IDM 2.0 전략을 발표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생산도 많이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밑바탕이 돼서 엔비디아와의 좀 뉴스도 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사실 미국의 반도체가 조금 문제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시장의 점유율이 1990년대만 해도 40% 정도 됐는데 현재는 12%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팻 겔싱어는 이게 10%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텔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들을 팻 겔싱어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사업 투자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애리조나와 올해 오하이오 중에 각각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와서 화제가 됐지만 유럽에 앞으로 10년간 8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과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다시금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예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1,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520억 달러, 유럽은 48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인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조금 이런 분야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마존이라든지 퀄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굴지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사를 확보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어제 나온 이제 엔비디아 뉴스도 여기에 조금 불을 지피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정부의 지원도 정부 투자도 좀 겔싱어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 좀 늘어나 주길 하는 기대 요인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인텔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인텔이 제일 어쨌든 잘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CPU 부문이잖아요. 네네. 이 CPU 부문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사들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CPU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위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파운드리에서 기술력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역시 TSMC나 삼성전자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자체 CPU 물량을 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플랜 B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부쇼티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파운더리나 UMC 같은 마이너리그급에서는 거의 최대 생산 업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되는 조금 이제 기대되는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인텔이 CPU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장 GPU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3월 30일에 인텔이 외장형 GPU인 아크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GPU는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래픽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코인 채굴 등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이 시장이 2040년까지 10배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독식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인텔이 참전하면서 인텔은 자사의 CPU와 GPU를 호환해서 쓰면 타사 외장 GPU만 썼을 때보다 성능이 2배가량 향상된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픽카드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프로세서 강자인 인텔이 출시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그동안 AMD나 엔비디아의 물량을 뺏기기만 했던 인텔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AMD나 엔비디아 쪽의 물량을 좀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이 2배나 올라가면 당연히 인텔 GPU를 쓸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출시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요인에 또 힘입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인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네. 매출 총이익률이 최근에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요. 앞으로 이제 인텔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게 기대되기 때문에 칩 사용량 자체,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든지 유럽의 지원 같은 게 이제 인텔의 부담을 좀 낮춰줄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연기되었던 신제품의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금 조금 인텔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도해 왔던 이 반도체 패권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 쪽으로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또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투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인텔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 아메리칸 드림 시간 하나금융투자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